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그랩에서 교육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시윤입니다. 이렇게 영상 강의로나마 청소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디지털 시계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 말고 시각이 숫자로 표시되는 시계를 일컫는 말이었죠. 실제로 디지털이라는 말은 영어로 수 또는 숫자를 뜻하는 digit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 혁명 같은 말들이 심심찮게 신문이나 방송 등에 나오기도 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삶을 이렇게까지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일까요? 디지털에 상대되는 말은 아날로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은 예전에 사용되던 수은주 방식의 체온계입니다. 체온이 높을수록 수은주가 높은 온도의 눈금을 가리키고 이 눈금을 사람의 눈으로 읽어서 체온을 잽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은 디지털 체온계입니다. 측정한 체온이 몇 도인지를 숫자로 표시하고 사람은 그것을 읽습니다. 별로 큰 차이가 아니죠? 숫자로 표시되는 체온계가 온도를 읽기는 더 편안합니다만 얼마나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런데 정보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서 모든 것을 수로 표현함으로써 아주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정보의 저장, 처리, 전송 등의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식의 큰 변화를 포함합니다. 사실은 자연계에는 디지털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체의 크기, 무게, 이동 속도, 색깔, 소리 등 모든 자연현상은 아날로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즉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정보로 표현하여 인지하느냐에 있어서 디지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정보를 표현하고 처리, 저장, 전송하는 것과 관련한 기술을 IT, 즉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부르고 이것이 요즘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배경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디지털 정보의 표현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디지털 관점으로 다루면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컴퓨터 하드웨어로 만들기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현상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확실히 구별되는 상태를 다루기에 적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석의 N극과 S극이라든지 빛을 반사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흰색과 검은색이라든지 전기가 통하느냐 아니냐라든지 하는 것들이죠. 특히 마지막에 얘기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느냐 안 흐르도록 하느냐라는 것은 스위치라고 부르는 회로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을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전자부품으로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어서 컴퓨터 회로를 만드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아주 여러 곳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TV, 스마트폰, 냉장고, 자동차 등 전기를 쓰는 곳에는 거의 어디에나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어서 컴퓨터 기능을 하도록 만든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에이, 이게 냉장고지 무슨 컴퓨터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전기를 쓰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도 컴퓨터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기기들은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적 상태를 수로, 즉 디지털 정보로 다룬다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란 적어도 지금까지 널리 쓰여온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를 일컫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기적 상태를 디지털 정보로 취급하는 방식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고요. 제목을 붙인다면 정보의 디지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이진수로 표현한다는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보통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수를 십진법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익숙해져 왔는데요. 컴퓨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가 흐르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진법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이진수로 표현합니다. 먼저 이진법으로 수를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정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해왔는지를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정보의 표현은 컴퓨터가 전기 회로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한다는 뜻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전기적 현상에 대해서 디지털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즉, 디지털 정보의 표현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요즘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이에 거의 모든 정보가 이진화되어 디지털의 상태로 떠돌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이진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얘기하기 위해서 전구 모양의 그림을 이용했는데요. 전구 하나가 켜진 상태면 참 또는 1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꺼진 상태면 거짓 또는 0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단위를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컴퓨터에서 디지털 회로의 조합으로 정보를 표현할 때 이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모든 정보는 비트들을 모아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진수로 정보를 표현한다는 뜻이죠. 비트, BIT는 Binary Digit를 줄여서 붙인 이름입니다. 비트 하나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별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요. 비트를 많이 모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진화된 형태로, 즉 디지털 정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비트 8개를 모아둔 것입니다. 이처럼 비트를 8개 모은 것을 바이트라고 부르며 데이터의 양을 나타낼 때 널리 이용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서 몇 기가바이트 기본 제공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기가바이트가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면 이 요금제를 이용했을 때 한 달에 2기가개의 바이트 어치의 데이터를 추가 요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가라고 부르는 것은 10억을 뜻하므로 2기가바이트 요금제를 쓰면 여기 보인 비트 8개로 이루어진 바이트를 20억 개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8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상태의 가지수는 2의 8제곱인 256가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가장 오른쪽의 자리를 1의 자리, 그보다 하나 왼쪽의 자리를 2의 자리, 또 그보다 하나 더 왼쪽의 자리를 4의 자리로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8자리의 이진수로 다루는 식입니다. 왜 하필 8개를 모은 것을 기본 단위로 이용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 바이트를 절반씩 끊어서, 즉 4비트씩으로 나누어 해석하면 두 자리의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관련한 일을 하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16진수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마련이기도 하죠. 이진수, 16진수 같은 것들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따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관련한 수학의 기본적인 재미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8비트씩을 모아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수 이외에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것이 문자들인데요. 이 그림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그리고 제어 문자라고 부르는 것들의 번호를 붙여놓은 ASCII라고 부르는 코드의 표입니다. 이 표는 가로로 8열, 세로로 16행이어서 모두 128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각 문자에 번호를 붙인 것인데요. 128가지의 문자에 각각 번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7비트가 필요합니다. 6비트로는 64가지 서로 다른 번호들만 만들 수 있어서 개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7은 홀수여서 절반으로 나누기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추가의 1비트를 더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8비트를 한 덩어리로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즉, 한 바이트가 8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는 각 바이트가 글자 하나씩에 대응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들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컴퓨터 안에서 수와 문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수에 대해서는 정수, 그것도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음수라든지 정수가 아닌 수, 즉 소수점 아래가 0이 아닌 수 등도 나타내는 방법을 사람들끼리 약속해 왔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 즉 IT의 근간을 이루는 곳에는 이와 같이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 방식으로, 즉 이진수로 해석할 수 있는 비트들의 나열로 표현하는가 하는 약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진 데이터 표현은 간단한 수나 문자들 외의 것들도 다룹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그림, 소리,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그림이나 소리, 움직이는 화면 등은 컴퓨터 안쪽에서는 모두 예외 없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이진 데이터로 표현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 장치에 기록되기도 하고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많은 기기들이 여기서 설명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혁명과 같은 말로 이런 변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표현하면 왜 이처럼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에 비해서 기록과 보존에 유리합니다.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자에 비트들을 담음으로써 작은 공간에 매우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복제가 쉽기 때문에 오랜 기간 두고두고 이 정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요. 돌에 새긴 글씨 같은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닳고 흐려지지만 디지털 매체에 기록된 정보는 그 성질상 매우 오래 보존됩니다. 둘째, 디지털 정보는 먼 거리에까지 정보의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날로그 통신은 매체를 거치면서 담고 있는 정보가 점차 흐려지는 성질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디지털 통신은 모호함이 없는 0과 1만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흐려짐 없이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혹시 번개가 친다든지 하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잡음이 생겨서
잘못된 정보를 수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잘못된 정보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이 쉽게 개발될 수 있고 또한 그런 기술도 발전해 왔습니다. 셋째,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에 비해서 암호화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등을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혹시 누가 엿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학적 이론에 근거한 많은 암호화 기법들이 개발되었고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정보에 비해서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요. 넷째, 디지털 통신망은 아날로그 통신망에 비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회선이나 전파 등의 동일한 매체를 이용한다고 할 때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즉 다른 말로는 이진화하고 이것을 전송함으로써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든지 커다란 파일을 얼마 안 되는 시간 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디지털 통신망의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정보 기술은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단계에서 본다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정보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한 지는 기껏해야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와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배경에는 오늘 이 강의에서 얘기한 바와 같은 정보의 디지털 표현이 큰 몫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의를 마침에 있어서 꼭 강조해서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 얘기한 것과 같은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는 현상이 기계 중심의 물질 문명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지성의 체계를 표현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람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 있어서의 인식 변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애매한 자연현상을 근사화해서 디지털 정보로 해석하는 생각을 해냄으로써 0과 1 두 가지만으로 세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요즘인데요. 이 편리함과 또한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보다 조금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녹여둔 생각의 아름다움이 따뜻한 감성으로 깔려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